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안녕하세요. 잭입니다. 또 슬픈 소식이죠. 안타까운 사건은 매번 있었지만 이번에 또 한층 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직접적으로 화가 난 내용, 문제가 되는 사건의 기사를 읽을 때 사실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되는 사건 안에 당사자들도 아니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100%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사건이 누구의 잘못이다, 뭐 이거는 뭐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고, 사실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의료기관에서 이게 처리가 잘 안 된다, 이 응급 시술이나 뭐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시설이나 장비라든지 뭐 사람이나 이런 게 전문가가 없다든지 해서 처리가 안 되면은 다른 응급 시술이나 뭐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이송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걱정하는 게 있는데 이제 소송입니다. 소송.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빨리 응급 수술을 하고 빨리 조치를 받는 게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죠. 그 시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혹시나 내가 이 환자를 살리는데 실패를 했을 때 혹시나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게 치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제일 걱정되는 행위입니다. 보시면은 사실은 그 의료인 말고 그냥 일반 사람이나 흔히 얘기하는 우리 미담들 있잖아요. 미담. 어떤 분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렸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하면서 쓰러져 버렸다. 한 중학생이 되는 사람이 나는 이거 심폐소생술하다고 배웠다 해가지고 열심히 심폐소생술 해서 그분을 살려서 이제 119 태워서 이제 병원으로 보내서 다행히 그분은 이제 치료를 잘 받고 멀쩡하게 살아서 이제 걸어 나가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이 뉴스 기사로 실리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걱정되는 것은 사실은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시나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죽는 사람이 생겼을 때 보통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좀 커지기 시작합니다. 왜 너는 의료인도 아닌데 이런 행동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이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살려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한 건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강한 법에 처벌을 주는 거는 좀 부당한 것 같다 해서 이제 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이 나와 있고 그 법에 따르면은 응급 상황에서 응급처치를 했을 때 받는 피해나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심폐소생술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가슴을 충분히 압박을 해야 돼. 한 5cm 정도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해야 효과적으로 멎은 심장이 피를 밖에서 사람들이 눌러줘서 짜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받게 되는데, 그 힘을 받게 되면은 거의 한 60%? 경험상 거의 88, 90%지만은 가위뼈가 부러져요. 근데 가위뼈가 부러질 정도로 압박을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사람을 살리려고 심장 마사지를 했는데 그 심장 마사지 때문에 가위뼈가 두두둑 딱 부러졌어요. 그러면 가위뼈가 부러진 거는 있는 사실만 놓고 보면 응급 진료를 받은 사람이 받은 피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 그러니까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 구조사가 아닌 사람들, 혹은 그런 일에 업이지만 그런 진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자기가 비번이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냥 예를 들어서 진료는 다 끝나고 집에 가는 상황, 길가 이런 데서 실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혹시나 그런 사람들 열심히 살려서 살아나면 좋지만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열심히 응급처치를 하고 했는데 죽어버리면, 문제는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의 형사상의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감면될 수 있습니다. 감면. 이게 지금 법의 맹점이에요. 더 큰 맹점은 뭐냐면 의료인은 해당이 안 돼요.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한테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면책권이 주어지냐 하면 면책권이 없어요. 만약에 심폐소생술 해서 가위뼈가 부러졌다, 부러진 거 어떻게 할 거냐 물어내라, 소송 걸면 걸려요. 물론 뭐 결과적으로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법원이 판결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 법원이 판결을 해줄 때까지 법원을 계속 들락날락 거려야 되고 조서를 쓰고 증거를 모으고 증거 자료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하고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결과를 모색해야 되고 하는 건 똑같아요. 결과가 좋게 나와서 결국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무죄다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지,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송사에 휘말리는 상황 자체를 막아주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심히 진료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사가 잘못한 건 없겠냐, 이거는 의도가 실아니냐, 화가 나서 뭐 책임을 묻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잘못을 한 경우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전혀 문제될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보호자분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소를 하시면은 법적으로 조사를 받고 하는 건데, 의사의 의지로 아니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거는 나 고소할 일 아닙니다, 나 고소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고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점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방어진료, 그러니까 방어진료라거든요. 방어진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다칠 일을 안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추가적인 검사, 이거는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생길 가능성이 낮아서 이런 검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이 검사를 놓치면은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 검사를 놓쳤으니까 너의 책임 아니냐고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없게,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검사한 사람, 수술한 사람이 안전하게 동의서를 엄청나게 많이 받고
항상 보호자가 있어서 보호자한테 무조건 다 설명을 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열심히 수술했지만 사람이 죽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검사에서는 진짜 극히 드물지만 가끔 이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장치가 거의 없어요. 결과적으로 내가 소송을 당했다 했을 때 나는 이 수술에 동의한 적 없다.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발뺌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지만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돌아가셨네요 하면 그렇죠. 의사 선생님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안 좋은 환자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쁘고 바람직하고 멋있게 끝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다른 보호자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다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서 출혈이나 이런 걸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 모든 과정을 같이 그 어느 보호자 한 분하고 진짜 열심히 달려와서 이렇게도 해봅시다. 저렇게도 치료해봅시다 해서 열심히 치료를 하는 과정을 그 보호자한테는 보여주고 동의서를 다 받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전 처음 본 보호자분이 나타나서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이거 동의한 적 없다. 이거 고소하겠다. 너희들 잘못 아니냐 하고 얘기하고 확 소리 지르고 나가서 고소장 날라오고 하면은 의사가 만약에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하면은 그 법원에서도 이렇게 검토를 해봤는데 이거는 의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각을 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기각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이게 기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의사 쪽에서도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치료 과정에 대한 진술서 그 치료 과정에 대한 기록지 검사 결과 CT 사진 다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휘말리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병원이 다 처리해 주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변호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이런 서명 자료나 이런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확인하는 거는 그 담당하는 의사의 몫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거 진료 봐야 되고 또다시 응급 환자가 오면 응급수술 해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에 하나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꼬투리 잡힐 일이 생겼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상 비율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배상을 해라 이렇게 때려버리거든요. 또 민사랑 형사랑 또 따로야. 뭐 사람을 죽였으니 업무 중 과실치사 아니냐. 보호자분들 억울하셔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경우도 있지만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 힘들 수밖에 없죠. 열심히 진료하고 내 생활 챙기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 문제가 당연히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한번 골머리를 썩어보면 이런 문제를 안 생기게 하려는 방향으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표적인 게 나타난 게 그게 방어진료입니다. 방어진료. 요새 또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 그것 때문에 의사분들이 구속을 당했잖아요. 뭐 하나 진단을 잘못 잡아내면 구속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뤄진 거예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진료해서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신은 아니니까 어떤 진료에 있어서 이거를 놓치거나 빠뜨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바로 구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러면 그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당연히 검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벌써 이제 뉴스 기사 보시면 그런 사건 이후에 우리는 소아 환자 못 볼 것 같아요. 소아 환자 못 보겠습니다 하고 소아 환자를 못 본다고 10세 이하 소아 환자에 대해서 응급실 문을 닫아버리는 병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에는 다 큰 대학병원으로 다 환자들이 몰리는 거예요. 이 중소병원에서는 이런 환자 못 봐요. 검사들은 대학병원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봐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혹시나 내가 고소 나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죠. 우리는 실력이 안 되고 위험해서 더 큰 병원 더 검사가 되는 병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이제 애들은 배 아프면 다 CT 찍자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혹시나 모를 그런 정말 희귀한 진단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CT를 찍는 돈을 내야 될 거예요. 돈을. 그 비용이 다 청구될 수밖에 없어요. 고스란히 환자분들한테.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얘기 드린 사건 뭐 이송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송을 빨리 했으면 골든 아워를 지킬 수 있지 않았겠냐 하지만 끝까지 보호자를 불러서 설명하고 가야 된다 했던 의사분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100%의 전말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힘들고 그냥 이제 표면적인 상황 보호자가 없어서 보호자가 올 때까지 전원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했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인터뷰에 써놨어요. 큰 병원 보내면 왜 동의 없이 큰 병원 보내냐 하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고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냥 진료실 찾아와서 뭐 모든 물건 다 던지고 뒤지고 엎고 화내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생기니까는 당연히 겁을 먹죠. 혹시나 이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처음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를 내가 한번 겪어봤어서 이 보호자 동의를 받고 다 보내야지 안 그러면 문제 생길 수도 있겠다. 사람이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슬퍼지는 거는 결국에는 환자분들이죠. 이거 조금만 잘못하면 이건 의사 잘못, 의사 나쁜 사람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점점 우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위축이 되는 만큼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방어 진료가 점점 더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면책병원이라든지 이런 그 법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이제 자꾸만 의사분들한테 조금 이제 위축되게 만들 만한 판례가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더 검사는 많아질 거고 점점 더 이 치료는 힘들어서 대학병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빈도가 더 늘어날 거고 법정 동의서의 양이나 녹음, 녹취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점점 더 빡세질 겁니다. 이런 안 좋은 일, 안타까운 일들은 점점 사라지고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은 현재의 방향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발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사실은 뭐 매번 재밌는 주제를 좀 하고 신나는 주제를 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건도 있고 우리 생각은 이렇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고 어느 분이라도 안타까운 사람은 억울한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 말을 끝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